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국민의 조세 부담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 중 마지막 특별 사면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패배 충격에 빠진 민주통합당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의 문희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증가 규모가 27만 7천 명에 그쳐 1년 3개월 만에 가장 적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올해 첫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벌써 5거래일째 조정을 받았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짓겠습니다. 한동훈 기자 연결합니다. 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관망세가 커지면서 5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9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6.13포인트 하락한 1991.81에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뉴욕 증시가 주요 기업들의 4사분기 실적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면서 관망세를 보인 점이 국내 증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5년 연속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소식과 올해 첫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둔 대기 심리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이날 각각 1277억 원, 48억 원치를 순매수했지만 기관이 1272억 원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942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 전기가스, 의료정밀, 종이목재, 음식료품 등이 상승했고요. 반면 은행, 유통업, 통신업, 서비스업, 건설업, 금융업 등이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삼성생명 등이 상승했지만 현대차, 포스코, 기아차, LG화학 등이 하락했습니다. 개별 종목별로는 금호산업이 베트남 금호아시아나 플라자 사이공의 지분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했고 STX 페노션은 4사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12.39% 올랐습니다. 동아제약은 슈퍼박테리아 항생제에 미국 FDA 허가 기대감으로 4.55% 올랐고 CJ가 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 기대감으로 역시 4% 넘게 상승했습니다. 예, 그간 견고한 상승 흐름을 보였던 LG전자의 주가가 오늘 3%나 빠지면서 시장 대비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일 우리사주 보호 예수 물량 조치가 풀리면서 시장이 좀 부담이 될 거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LG전자가 우리사주 보호 예수 해제에 따른 대규모 물량 출회 리스크에 직면했습니다. LG전자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3.19% 하락한 75,9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처럼 LG전자가 약세를 보인 것은 1년 전 LG전자 우리사주 조합이 유상증자로 받은 보호예수 물량이 내일 해제되면서 대규모 물량이 쏟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LG전자는 지난 2011년 12월 주당 5만 1,600원에 1,900만 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요. 이 중 20%인 380만 주가 우리사주에 배정됐고 당시 청약률은 100%를 기록했습니다. 이때 받은 물량은 이듬해 2012년 1월 9일 주식시장에 상장이 됐고요. 우리사주가 받은 물량은 1년간 보호예수로 묶였습니다. 당시 유상증자 발행가가 5만 원대였던 것은 LG전자가 실적 악화에 따른 공매도 세력의 표적이 되면서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LG전자 주가가 7만 5천 원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1년 새 50%가 넘는 수익을 올리게 돼 내일 LG전자 임직원들이 대거 물량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송은정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출회될 수 있는 최대 물량은 370만 주로 이는 LG전자 보통주 주식의 2.2%에 해당한다면서 발행 시점 대비 5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LG전자의 보호예수 해제 조치가 주가에 장기적으로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지난해 4사분기 실적이 부진하지만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된 데다 올해부터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권성열 동부증권연구원은 LG전자의 올해 1사분기 영업이익은 휴대폰, TV 사업의 고른 성장으로 전분기보다 267% 증가한 4,19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적 모멘텀이 부각돼 우리사주 보호예수 해제 조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된 소식은 한동훈 기자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 부담률을 현행 19%에서 21%로 높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직접적인 증세 없이 세수를 확충하는 방법은 지하경제 양성화밖에 없다며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정당국의 역량을 총동원해 숨어있는 세원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국민의 세금 부담을 보여주는 조세 부담률은 현재 19% 선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5%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박근혜표 지하경제 양성화의 첫 타깃은 가짜 석유가 될 전망입니다. 인수위는 가짜 석유를 근절하면 최소 5천억 원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 중 마지막 특별 사면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종교계를 비롯해 경제계, 정치권 등에서 특별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임기 내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특사 시기와 폭에 대한 최종 방침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사를 단행할 경우 생계형 범죄가 우선적으로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종나무회장 등이 특사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대선 패배 충격에 빠진 민주통합당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의 문희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원 당무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문 의원을 비대위원장의 만장일치로 합의 추대했습니다. 문 비대위원장은 대선 패배 후유증을 조기에 수습하고 민주당의 쇄신과 변화를 이끌어가야 할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문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철저하고 냉정하게 대선 패배 원인 등을 분석해 세기를 모색할 수 있도록 토대를 튼튼하게 닦아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더 깊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면서 국민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증가 규모가 27만 7천 명에 그쳐 1년 3개월 만에 가장 적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12월 취업자 수는 2,440만 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만 7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실업률은 2.9%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10월 39만 6천 명으로 40만 명 선이 무너진 데 이어 11월에 35만 3천 명으로 줄었고 12월엔 30만 명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연간으로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43만 7천 명으로 2002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고 실업률도 3.2%로 2011년에 비해 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크게 낮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획재정부와 IMF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증가율 전망치는 2.1%로 IMF가 전망한 세계 경제 성장률 3.3%보다 1.2%포인트 낮았습니다. 이는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5.7%로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무려 8.3%포인트 낮았던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격차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GDP 증가율이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높았던 것은 2009년과 2010년 단 두 차례뿐으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완전한 저성장 기조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면서 앞으로 4% 이상의 성장률을 올리기는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연장을 추진합니다.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어제 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재 2%에서 1%로 절반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 가격별로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 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낮추도록 했습니다.
앞서 박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단기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2012년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부분을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 의장은 개정안에서 올해 연말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되 감면 혜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연초부터 대형 가맹점에서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폐지하면서 금융 소비자들에게는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고금리의 할부 이자에 대한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오늘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서울경제신문의 이유미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드사들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중단이 된 상태죠. 현재 어떻습니까? 네, 올해 초부터 신용카드사들이 연매출 1,000억 원 이상인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 면세점, 항공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서비스를 중단해버리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카드 사용 고객들이 할부로 결제하는 금액 규모가 연간 68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무이자 할부 서비스 이용 비중은 70에서 80%에 달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당장 고객들은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할부 수수료, 즉 이자를 직접 내야 합니다. 그동안은 카드 이용 고객들이 무이자 할부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던 터라 본인에게 어느 정도 수준의 할부 수수료가 적용되는지 알 리가 없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신용카드사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할부 수수료가 상당히 고금리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면 이제 카드를 쓸 때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를 물어야 될 텐데 그런데 그 수수료가 현금 서비스 수준에 육박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카드사들이 고객들에게 적용하는 할부 수수료는 14에서 18% 수준인데요. 고금리 논란이 있었던 현금 서비스에 버금하는 수준입니다. 카드사 중 가장 많은 고객 수를 보유하고 있는 신한카드의 경우 전체 할부 서비스 이용 고객 중에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고객들에게 16에서 20%대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고요. 일부 전업계 카드사들은 현금 서비스에 육박하는 수준의 20%대가 넘는 할부 수수료를 고객들에게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카드사들은 고객들에게 고리의 할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폐지되면서 고객들은 이 할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당장 고객들이 부담해야 할 할부 수수료 금액도 연간 최대 6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20%에 육박하는 이자를 내고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소비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규모가 정말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런 부담감은 당장 할부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금융계 전문가들조차도 그동안 무이자 할부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 서비스 때문에 카드사들이 과열 경쟁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또 무이자 할부 때문에 고객들이 불필요하게 좀 과소비를 유도하고 있다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금융계 전문가들은 이런 무이자 할부 서비스 중단의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할부 수수료를 대폭 낮춰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카드 업체들도 무이자 할부 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실상 그 무이자 할부 서비스 중단에 따른 최대 수혜자는 카드사들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무이자 할부 서비스 중단으로 연간 마케팅 비용을 1조 2천억 원가량 줄일 수 있고요. 여기에 고객들로부터 걷어들이는 할부 수수료 수익 6조 원이 추가 수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특히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무이자 할부 수수료는 2에서 3%인 반면 고객들에게 책정하는 유이자 할부 수수료는 20%대에 육박해서 금리 차이가 아주 현격한데요. 이 때문에 카드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할부 수수료 원가를 공개하고 인하할 수 있는 부분이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객들 입장에서는 할부 수수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카드사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카드업계는 무이자 할부 서비스 폐지 논란이 할부 수수료 인하 압박까지 확대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그동안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제공해오던 서비스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 카드사들이 각종 규제나 경기 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할부 수수료까지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금융당국은 오늘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자 제도 보완을 통해서 할부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금융당국이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만큼 카드사들이 할부 수수료를 비교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들은 카드사별로 공개된 금리를 비교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카드사들은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서 할부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예, 카드사들의 할부 수수료가 인하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금융부 이유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카드사들이 카드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상시 행사용 무이자 할부를 다음 달부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카드와 국민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하나 SK카드, 삼성카드, BC카드 등 모든 카드사는 오는 2월 1일부터 연매출 1,000억 원 이상인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 면세점, 항공사, 통신사, 온라인 쇼핑몰, 보험의 고객 유치용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불황으로 프랜차이즈 신규 창업이 늘고 있지만 동시에 수익 감소로 사업을 중단하는 업체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정보 공개서 등록 취소 건수는 592건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새로 창업하는 브랜드도 계속 늘면서 지난해 3,400개가 신규로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퇴출과 신규 브랜드 등록이 모두 늘어난 것은 퇴직 베이비붐 세대들의 프랜차이즈 창업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오리온그룹이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중국 시장에서 연매출 1조 원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오리온그룹은 지난해 중국 법인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93년 북경 사무소 개설 이후 20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오리온 중국 법인의 매출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8%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주력 상품인 초코파이 외에 자일리톨껌, 고래밥, 카스타드, 초코소니 등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중국 시장 매출 증대를 견인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22일 서울과 부산, 광주에서 갤럭시 노트데이 축제를 엽니다. 장진 감독이 총 연출을 맡은 이 축제에는 차승원, 이동욱, 오즈호 등 국내 정상급 배우들이 참여해 갤럭시 노트를 활용한 다양한 쇼를 펼치고 소비자가 참여하는 갤럭시 노트 체험 공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삼성은 이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노트 앰버서더라는 이름의 홍보대사를 모집합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